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이별하고 재회하고 싶은 분들, 오늘 영상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여러 조언을 찾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재회에 있어서 진짜 피해야 하는 조언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겠죠? 사실 이 영상은 특집 영상인데요. 제가 약속드렸던 자연인 특집 그 3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재회를 잘 못하는 유형, 자연인의 특징에 대해서 자가 체크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은 따지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생각해 오셨던 가치관을 제가 틀렸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으실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당연히 생각해왔던 가치관 때문에 내 연애가 자꾸만 원치 않는 이별로 흘러간다면요? 그대로 방치하는 건 너무나 위험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연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자면, 연애를 행복하게 오래 유지하려면 분명 서로에 대해 정말 매너를 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진짜 매너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정말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너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시는 연애자격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저희는 연자인이라고 부르고요. 연애를 왜 배워? 라는 생각으로 자꾸 본인 스스로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연애를 반복하는 분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애 자격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단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이죠. 희원쌤 단톡방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200명 정도 있어요. 이곳에서는 제가 자연인 유형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다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제가 영상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특집으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다들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가 체크리스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연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자존감이랑, 그리고 그 가짜 자존감이 왜 생기는지, 왜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내 연애를 망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팩폭이 너무 아프지만 인정하고 영상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단톡방이 벌써 1년이 다 돼가거든요. 12월 말에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만큼 다들 화력이 좀 무섭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좀 사건 사고들도 있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소통과 존중과 배려를 배우고자, 익히고자 오신 분들이어도 좀 자주 대화하고 정모도 가끔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없을 순 없더라고요. 가끔은 좀 사이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내자라고 만든 공지사항을 위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다양한 사람들 있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아무튼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단톡에서 감정이 상했다가도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보통 본인이 왜 오랜만에 다시 단톡에 찾아왔는지 이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톡에서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자연인 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무서워서 들어왔다고. 그 정도로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자연인이라는 내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거예요. 그만큼 내 연애를 망치는 모습이 내 자연인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말이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럼 어떤 조언을 피해야 하느냐, 내가 재회를 하려고 했을 때 라는 부분이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자연인이 하는 조언을 피해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럼 자연인들은 보통 어떤 조언을 하는지, 이별을 하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주로 하는지를 제가 그냥 쭉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내가 들었을 때 재회가 잘 안 될 수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쭉 가겠습니다. 남자는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헷갈리게 안 해. 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일까? 야, 세상에 여자가 걔뿐이냐? 더 좋은 여자 널렸어. 그만 힘들어요, 너도. 야, 나는 걔 원래부터 별로였어. 좋은 사람 있는데 내가 소개해줄게. 그렇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 원래. 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 너도 잊어. 차라리 잘 된 거야. 너처럼 좋은 애가 어딨다고. 야, 걔가 눈이 삐었네. 그냥 걔가 거기까지였던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걔도 오래 생각해보고 결론 낸 것 같은데 무슨 말 해도 안 통할 거거든? 지금은 네가 아프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다 보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 인연이 있다면 다시 이어지겠지. 너무 애쓰지 마. 원래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네 인연이 아닌가 보지. 야, 똥차 가면 벤츠 와. 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야, 걔 쓰레기네. 야, 헤어져. 전 남친 연락 왔다고? 야, 이거는 그냥 네 몸이 그리운 거네. 야, 절대 받아주지 마. 나는 솔직히 네가 왜 걔를 다시 만나려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네가 더 아까워. 네가 진짜 미련 남으면 진심을 그냥 전해봐. 하고 싶은 거 일단 다 해. 남자는 기다리면 후폭풍 오니까 절대 연락은 먼저 하지 마. 한 번 끝난 연애는 끝이야. 잡으려고 하지 마. 야, 재회해봤자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고 더 안 좋게 끝날 뿐이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 재회를 하는 건 좋은데 네가 먼저 연락하면 을이 되잖아. 그냥 잘 사는 척해. 야, 이리 줘. 내가 메시지 써줄게. 내가 걔 좀 설득해볼까? 대략? 이런 조언들을 자연인 분들이 하세요. 이 조언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자면 그 하나하나의 내용만으로도 영상을 하나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영상이 몇 시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왜 자연인들은 이런 조언을 생각을 해내는지, 그리고 이게 왜 재회에는 도움이 안 되는지 이 부분만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도 좀 길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짜 제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인들이 하는 조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재회를 망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진짜 답답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왜 이런 말들이 안 좋다고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대부분의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연애 자격 유튜브나 희원쌤의 연애 자격 네이버 블로그 재회 칼럼에서 왜 문제인지,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다뤄드린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셨던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보셨을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많이 의아하실 거예요. 저 중에서 왜 저러면 안 되는지 좀 본인이 특별히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연애 자격 유튜브나 희원쌤의 연애 자격 네이버 블로그 재회 칼럼 중에서 먼저 그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왜 자연인들은 저런 조언을 생각을 해내는 거냐면요. 보통 사랑이라는 감정과 연애라는 관계를 구분해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가변적인 거예요. 오늘 화난 사람이 평생 화나 있지 않고 지금 웃는 사람이 내일 울 수도 있는 건데 사랑이라는 감정만 왜 달라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변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해준다고 할게요. 그럼 더 소중하니까 잘해주고 싶죠. 자, 상대가 서운하게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기분 상하죠? 그러면은 해주던 것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란 원래 이런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조차 시시각각 변해요.
그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변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내가 여자예요? 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늘 이런 글을 봤어. 진짜 여친을 사랑하는 남자는 일하는 중에도 연락을 하고 일상을 궁금해하고 기프티콘을 보내주더라 라는 글을 봤어요. 그런데 내 남자친구는 오늘 일을 하면서 나한테 연락을 먼저 한 번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니까 그제서야 연락이 와. 이걸 보면서 내 남자친구는 사실은 날 안 사랑하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친구가 뭘 특별히 평소보다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어도 내가 어떤 연애에 대한 콘텐츠를 소비를 했냐에 따라서도 그냥 남자친구의 평소 모습에 대한 가치 판단 자체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는 남자친구가 일 끝나고 연락하는 걸 내가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가도 내가 마침 이런 글도 봤는데 일 끝나고 연락을 하는 거야 또. 그러면은 괜히 괘씸하고 그러니까 내가 서운한 티를 막 내고 틱틱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죠? 평소랑 똑같은데 오늘도. 근데 여자친구는 막 뭔가 되게 서운하다는 티를 팍팍 내고 뭔가 틱틱거리고 있으면은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겠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신화는 동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현실에는 그런 거 없어요. 최소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없어요. 상대가 서운하게 할 때 내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사랑스럽기만 한지. 서로 잘할 때는 그런 사랑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잘 연애를 하고 있고 지금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고요. 하지만 사람은 각각 정말 너무나 다른 경험과 가치관과 욕망을 가지고 성장을 해왔을 거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이런 부분들을 맞춰간다는 게 사실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율이 필요하죠. 그리고 조율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하면 협상학, 정치, 외교학 뭐 이런 학문은 존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조율을 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공부를 하겠어요? 그쵸? 왜 연구를 하겠어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라는 게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생겨나는 거고, 여기서 합의점을 내가 도출을 해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론을 낸다는 거는 생각보다 진짜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솔직히 아무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어떨까? 입술의 감촉이 어떨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 한번 안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설렜었던 기대감이 지긋지긋한 일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내 곁에서 안 행복한 사람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연이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별을 말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때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악역을 안 맡고 싶어 해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울면서 매달리는 사람 거절하는 것도 진짜 고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별을 통보를 한다는 거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울면서 매달리고 나는 그걸 거절을 하고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별을 말해야만 하는 심정인 거예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화로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대화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웬만해서는 이별하자고 안 해요. 그리고 이미 한 번 이별을 결심을 했을 때 갑자기 2년이면 이별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연락을 한다고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적이라는 것에 내 연애, 내 인생을 기대실 건가요? 2년이면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가는 거고 취업 준비 열심히 안 해도 삼성 가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취준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다 2년이면은? 그쵸? 연애에도 머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줄까 이걸 고민을 한다고 해봐요.
그게 보기 싫은 모습인가요?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건 고마운 거 아닌가요? 예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걸 내가 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고 을이 되는 건가요? 상대가 나한테 잘 해주면 상대는 을이 되나요? 만약에 상대분이 나한테 잘해서 을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옆에서 안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떠날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이잖아요. 더 행복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연애는 의리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걸 떠나서 그냥 안 행복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게 연애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이 더는 입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연락을 보는 게 더는 설레지가 않고 오히려 귀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연애를 이어가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건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면 진짜 행복해질 건지 진짜 제대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재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상황을 풀어가야 되니까 내담자분들한테 과제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제 과제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거를 30개만 적어봐라. 사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30개 적는 게 일인가요? 하지만 그거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도 혹시 모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상대분은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같이 먹으러 다녔기 때문에 상대분의 취향을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떠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쵸?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을 더 하지 않도록 내가 더 노력해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게 사랑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이 그 상처가 아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테니까 일단 시간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재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애는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별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할 때 나는 뭐를 잘했나요? 이별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 나랑 대화하는 게 힘들고 오히려 대화를 하는 게 상처가 자꾸 되니까 떠난 사람이 그 상처까지 알아서 잘 회복을 하고 나한테 연락도 해줘야 되나요? 인연이면?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에요? 자, 그 사람 입장을 봐봐요. 행복할 줄 알고 연애를 했어, 나랑. 근데 힘들어? 견디다가 헤어졌어? 힘들지만 내가 알아서 극복하고 네가 이별을 당해서 힘들 테니까 내가 먼저 다정하게 연락을 해주고 힘들어하는 거 풀어줘야 되나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연애는 우리가 같이 한 건데 그 사람은 자기 힘든 거 그 사람이 혼자서 다 극복하고 왜 나한테 먼저 연락까지 해야 돼요? 좀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좀 보이세요? 재회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뭐가 힘들었을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는 안 힘들게 다른 사람 옆보다는 그래도 내 옆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내 옆에 평생 머물고 싶게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도록 만들어줘야지 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별을 했을 텐데 그럼 내가 바뀐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재회를 안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그쵸? 나한테 소중한 사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하는 게 싫으면 그거 고치는 것도 사실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인생이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루고 싶은 건데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잘못을 많이 하면 그러면 그건 그냥 사실 안 맞는 거니까 놔주는 게 맞는 거고요. 사람은 여러분 고칠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면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실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충분한 계기가 있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방법을 알게 되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좀 바뀌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대로 바뀐 그 사람이 원했었던 그 사람이 바뀌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었던 그런 내 모습으로 다시 다가가서 이제는 우리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갑니다. 진단지 제출을 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두 분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 사람이 원했었던 건 무엇인 것 같고, 내가 뭐를 잘해줬고, 뭐는 또 못해줬는지, 다 이런 걸 적어주세요.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카톡도 있으니까 카톡 보내주시고요. 어떻게 연락 주셔야 되는지 방법이 다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다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그걸 보고 의논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상담 받으시는 분들 진짜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자연인 친구들 조언 진짜 듣지 마세요. 연애 자격 상담이랑 자연인 분들의 조언이랑 내용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쪽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분명히 혼란이 생기시고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재회를 해야 되니까 또 그 흔들리는 멘탈 다시 잡는다고 상담을 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뭐 저희야 여러분들이 자꾸 자연인분들 영향 받으시고 멘탈 무너지시고 계속 멘탈 케어 요청하시고 상담 오래 하시면 좋죠. 저희도 회사니까요. 그런데 그럴 거면 상담을 왜 받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상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혼자 속이 답답하고 그러시면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저희 희원쌤 단톡방 오셔가지고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배우신 분들끼리 마음 잡는 게 나아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주변 분들한테는 잊은 척 하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나한테 쓸데없이 조언을 안 해요. 그분들이 나한테 그런 조언들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한텐 네가 소중한데 소중한 네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내 친구를 힘들게 하잖아. 그러면은 헤어져야지. 내 소중한 친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친구분들은요,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 말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그렇게 소중한지, 나한테 어떤 걸 그렇게 잘해준 건지, 이런 거 말 안 했잖아요. 서운하고 속상한 것만, 이별하고 힘든 것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랑 내 친구가 만나는 건 싫으니까, 네가 자꾸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헤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언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힘든 티를 내지 말고 친구분들한테는 다 잊은 척, 다시 만날 생각 없는 척 하세요.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상대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재회가 망쳐지는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자연인이다 싶은 분들한테는 힘든 티 내지 마세요. 이게 진짜 제가 오늘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말이 진짜 길어졌는데 저도 너무 답답해서 다음 내용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주변에 자연인 친구분들 나는 좀 교화를 하고 싶다. 나 혼자 연자인인 것보다는 다 같이 좀 연자인인 게 좋겠다. 자연인 친구 때문에 나도 힘들다. 이런 분들은 연애 자격 유튜브를 널리 알려주세요. 친구들도 자연인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